약간 아쉬움이 남는 하루죠. 그러면 내일은 그 부분을 만회해 줄 수 있을까요?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절대전략 신한금융투자의 손영채 차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를 어떻게 정하셨어요? 어, 오늘장 한마디 외국인 두둥 등장으로 해보았습니다. 네, 외국인 네. 수급을 보신 것 같은데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제가 2월 초 절대전략 시간에 그 키는 외국인이 쥐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연초부터 지금 기관이 20조 원에 달하는 주식을 순매도했는데요. 작년 전체 매도액이 25.5조 원이니까 두 달여 만에 2020년 매도 총액의 80%를 지금 기관이 내다판 셈입니다. 특히 연기금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33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을 순매도 중인데요.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이 같은 기관의 매도세에도 시장이 이제 재차 상승 지속하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에 힘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외국인 또한 연초 대비 4조 원에 가까운 주식을 매도했지만 연휴 직전인 지난주 10일 그리고 연휴 직후인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달랐습니다. 각 7천억 이상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2,300억 시장을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과 시장 심리 개선을 이끌었다고 보고 있고요. 연속적인 것이든 일시적이든 상승의 흐름에 편중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해서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오늘까지 3거래를 연속해서 거래소에서 좀 사들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봐주시네요. 오늘 장에서 볼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슈도 그렇고 또 시장의 종목군들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체크 포인트들 좀 더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장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설 연휴에도 주요국 지수는 뜨거웠는데요. 미국발 경기 부양책 그리고 반도체 업종의 행정명령 그 외에 백신 효과 등이 어우러지면서 다시 상승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 대통령의 날 그리고 중국 춘절 휴장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 기대감에 유럽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가 특히 소재주 위주로 상승하면서 장 초반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하게 만들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 지속되면서 오전 한때 3,180포인트를 다시 넘기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장 이어서 말씀드리면 수급 및 특징 종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전기전자 업종 이틀간 6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 중인데요. 아무래도 반도체 가격 상승 기대를 반영한 움직임으로 해석이 됩니다. 쿠팡 나스닥 상장 앞두고 온라인 유통 플랫폼, 택배 물류 관련 종목들 상승세를 지속하는 모습이었고요.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종이 목재, 통신 상승에 섬유 의복과 기계, 의료 정밀 쪽은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 주가 호조로 상승 출발했지만 일부 바이오주, HLB와 G3BNT 이슈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HLB FDA 임상 허위 공시 혐의 같은 경우는 지금 2시께 발표를 했는데 증선위의 심의 조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KRX 100 지수 구성하는 HLB와 HLB 관련한 주식들 전부 하락을 면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 전반의 심리 악영향에도 좀 기여를 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언뜻 이야기를 해주시기에도 제약바이오 섹터라든지 IT 섹터 이렇게 여러 개 이슈가 있었던 종목군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내일장에서는 또 어떤 부분들을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될지 지수도 주변국이 워낙에 또 강하게 움직임을 나타내서 내일장은 좀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알려주세요. 내일장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시장에 대한 큰 틀의 정리가 좀 필요할 듯한데요. 첫 번째로 달러의 방향이 역사적 경계에 위치해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 취임 후에 100일간 지수는 강세였다는 점, 끝으로 작년의 키워드가 코로나였다면 올해는 백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바 베팅의 방향을 위로 열어둬야 한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특히 지수가 3,100포인트 위로 안착한 상황에서 외국인이 샀던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초대형주가 조정을 거치는 동안 매기가 대형주, 중소형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주지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내일장 체크포인트 이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이후에 작년 11월 이후 1월 초까지 한국 시장은 글로벌 증시 대비 26%포인트 아웃퍼폼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4, 4분기 실적 시즌 끝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미국 증시 대비 상대적 약세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빠르게 앞서서 달린 만큼 숨고르기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상승 탄력의 둔화는 하락으로의 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대응보다는 업종, 종목 대응이 효과적일 것 같다고 생각하고 상승 추세의 재개까지는 방망이를 짧게 잡는 어떤 트레이딩 바이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직전 역사적 고점을 넘었던 2600포인트 이때를 기준으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학, 자본재,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꾸준히 차익 실현을 해온 반면에 지수가 3100포인트를 넘어섰음에도 외국인은 화학과 화장품, 소프트웨어, 금융, 통신업종을 지금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눈에 띄는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매매를 좀 선제적으로 가져가면서 추세적 상승 사이클이 기대되는 업종, 이런 업종들은 제가 내일장 투자 전략에서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 이런 추세적 상승 사이클 기대되는 업종은 중기적인 흐름에서의 바이앤홀딩이 유효하다는 생각이고요. 하이닉스를 비롯한 초대 영주의 조정 기간 동안 이를 이미 보유하고 계신 고객이라면 추가 매수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IT는 참 많은 분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반도체 섹터는 추가적으로 더 사도 좋겠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 그렇다면은 업종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쪽 보면 좋을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려주시죠. 최근에 상승 사이클이 좀 두드러지는 자산군은 단연 원자재 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WTI가 지금 배럴당 $60 선에 근접하면서 원유, 그리고 비철금속, 농산물, 동반 강세 가능성이 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경우에는 주요국 물가 지표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요. 국내 수출 기업들 마진 개선과 유의미한 관계를 지닌 중국의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1년 만에 플러스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은 시클리컬 중심의 가치주 상대적 강세를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재와 산업재 섹터에 주목해야 한다는 판단이고요. 가격 민감도 측면에서는 화학,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공백 측면에서는 운송업종이 이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를 최선호 주로 두고, 부자의 경우에는 이익 상향 조정 대비 공백이 좀 두드러지는 HMM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호석유의 경우에는 차화정 때 이상의 지금 초호황이 올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탑픽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매매 관점에서 투자 전략과는 별개의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간간히 말씀드렸던 반도체 전공정, 코팅 세정 기업인 코미코하고 전장 부품업체 세코닉스 두 종목입니다. 먼저 코미코에 대해 잠시만 언급을 드리면, 핵심은 증설과 관련한 이슈인데요. 2019년 증설 진행했던 미국 힐스보로 지역 신규 팹이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을 시작합니다. 인텔 파운드리 외주가 확정되면서 삼성전자와 TSMC, 인텔을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동사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는 7만 원, 전고점 66,900원 돌파 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세코닉스 경우에는 마이크로 렌즈, 통신 단말기와 LED 광학 부품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작년까지 당기순이익 적자가 났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은 폴란드 법인의 실적 부진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비용 구조 개선과 흑자 전환 가능할 전망입니다. 특히 광학 필름과 플래시 렌즈 등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2021년은 전장 부품 쪽 성장과 함께 실적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B 전환 이슈가 있긴 하지만 주가 상승의 일시적 변수로 판단하고 있고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종목 사이즈는 살짝 작아졌는데 코미코하고 세코닉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를 여러 차례 강조해 주셨는데 이 종목이 꾸준히 잘 갑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써서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간략하게만 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LG 디스플레이에 관한 전략은 보유하셨든 이제 신규로 진입을 하시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반기 안으로는 정리를 하는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24,900원 종가 끝났지만 24,000원 넘어오면서부터는 다 정리를 한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LED 사업부 확장과 함께 이익 상승 그리고 주가 상승까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3만 원까지는 매물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챙길 때는 또 챙겨야 되는군요. LG 디스플레이 손영세 차장이 이 시간에 여러 번 토픽 종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고가 쓰고 있는데 이제 챙기는 것도 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수익 실현 상반기 내로는 하자라는 의견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섹터 고르실 때는요. 외국인이 사는지 좀 보자. 그리고 근래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구경제 쪽, 원자재라든지 화학 섹터, 운송 쪽으로는 해운 쪽의 HMM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또 실전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소 어수선했지만은 내일장은 또 소외되는 종목 없이 다시금 기운 차리는 하루 됐으면 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너무 움츠러들어 있지 마시고요. 요즘에는 홈 트레이딩, 이런 홈 트레이닝이죠. 운동,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도 많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진단 프로그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